골 때리는 한자 덕수궁 편 2탄. 사실 제가 읽고 싶은 책도 읽고 여행도 다녀왔어요. 또 우리 아이들에게 여행 기록을 남겨주고 싶어서 영상 편집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기준에 구독자 수가 많아지더라고요. 어쩌지 하면서 여행 편집도 다 못했는데 덕수궁 2탄을 만들고 있어요. 선택과 집중을 못하는 엄마. 얘들아, 배우지 말거라. 그럼 시작합니다. 풀초를 그리고 땅을 그려요. 태초에 풀이 처음 난 날, 기념하기 위해 날 1을 그려요. 이게 얼마나 오래된 일이에요. 진짜 옛날이다. 사람이 사람인을 그리고 이만큼만 걷는다고 했죠? 건드리는 사람은 사람을 잘 그리고 잘 안 걷더라고요. 낫 O자를 먼저 그리고 여기 밑에 발을 정자를 만들며 마무리해야 해요. 낫이 밝은 것처럼 나라가 밝으려면 발을 정직한 사람이 왕이 돼야 하는데 옆에 제가 팔이 꺾인 것 같다 이상하다고 한 병부 절이 있어요. 왕이 이상하면 우리의 팔이 날개가 꺾일지도 몰라요. 거느리는 사람, 거느릴 집 면을 써요. 너도 집이구나. 뾰족 태양광 달았니? 머리에서 불나게. 아, 해가 잘 드는 집이구나. 집을 만들려면 이 네모난 공간에 네모를 그리고 땅이 필요해요. 흙, 돌을 그려요. 집, 땅. 거느릴 집, 땅, 당. 덕수궁의 침전으로 덕수궁의 정전인 중화전 뒤편에 있다. 건물의 명칭인 서거당. 거느릴 집, 당은 옛 임금이 머물던 집이라는 뜻으로 임진왜란으로 한양을 떠났던 선조가 1593년에 돌아왔을 때 머물던 건물이라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다. 서거당이라는 이름은 원래 덕수궁 직조당에 붙여진 별칭이었다. 실제 서거당이 덕수궁에 건립된 것은 1896년 경이다. 아관 파천 이후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면서 경운궁이 궁궐로서의 격을 갖추도록 수리를 지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서거당이 건립되었다. 이후 1897년 고종은 경운궁으로 황궁하여 직조당을 정전으로, 서거당을 침전으로 사용하였다. 날 1을 쓰고 그 위에 열십자를 그려요. 10시야? 이른 시간이네. 1조 위에 설립을 써요. 이르게 일찍 자신이 똑바로 잘 서기 위해서는 책을 읽고 생각을 잘 정리하던가 글을 쓰고 자신을 잘 살펴봐야 해요. 땅에서 옛날 문화재들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조심히 털이 달린 물건으로 옛날 물건들의 흙을 잘 털어내야 해요. 그래서 터럭 3자를 써주고 그러다 보면 옛날 물건들의 그림이나 글도 서서히 드러날 수 있겠죠? 그래서 글장을 앞에 써줘요. 털로 털어내니 글이 드러나네. 드러날 창. 말씀원 앞에 사람인이 있어요. 사람이 하는 말들 다 믿어야 할까요? 불안하지만 좀 믿어볼까? 믿을 신. 드러날 창, 믿을 신, 문문, 창신문. 덕수궁 창신문은 정관헌의 서쪽문으로 서거당과 정관헌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창신은 믿음을 드러낸다는 의미이다. 곧을 직자예요. 어라? 눈목이 누웠네? 누웠다고 거만한 게 아니라 마음에 여유가 있는 바른 사람이에요. 너무 직각이고 곧은 사람은 우리가 좀 대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각을 하나 뺐어요. 밑에 마음심. 그럴 줄 알았죠? 마음의 여유가 있다니깐요. 덕이 있는 사람이었네. 사람인 이만큼 움직인다고 했던 좁은 거를 척자예요. 덕이 있는 사람의 말은 좀 흔들린다? 마음의 길도 이만큼 움직여져요. 그리고 좁은 거를 척자가 이만큼 가는 거니까 이만큼 가더라도 길 위로 가니까 길도 뜻한다고 해요. 더 넓게 생각하면 덕의 길로 가는 사람이었네. 활궁자와 니은 점. 너무 작은 점이 있어요. 화살이 작은 점이 되어서 사라지려면 진짜 멀리 보내야 해요. 큰 힘이 필요하네. 홍. 요즘에 아파트에 가면 비밀번호로 출입문을 통과해야 하잖아요. 출입문이 대문, 문문 쪽이라면 출입문을 통과해서 현관문을 만나야 하니까 작은 의미로 문문 글자 중에 하나를 가져올게요.
반쪽으로 줄어들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또 우리 집 쪽으로 가려면 또 양쪽으로 갈라져요. 옆집이 있어요. 집이 두 집 있으니까 문문 반쪽이 또 줄어들어요. 문문 한 짝 위에 문틀을 하나 뗐어요. 와, 이제 오른쪽 우리 집 호수로 잘 찾아왔다. 집호. 집호에서 하나 더 빼요. 집을 빼는 거예요. 우린 진짜 집을 빼면 시체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머무를 곳이 있어야 하는데 집이 없으면 갈 곳이 없어요. 요즘 같으면 얼어 죽어요. 주검은 죽은 사람의 몸을 이르는 말이에요. 주검시. 땅을 그리고 땅 위에 풀초, 풀이 자랐어요. 8팔을 밑에 그려요. 안개, 홍수, 바람, 눈, 태풍, 우박, 번개, 요즘 심란한 미세먼지까지. 아무튼 이렇게 8가지 공격, 8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풀초, 식물들이 꿋꿋이 함께 견디며 한 가지 생존의 목적을 두고 이겨야 해요. 함께라는 뜻을 가진 한 가지 공. 이 글자는 안석 괴자예요. 안석은 앉을 때 벽에 세우고 몸을 뒤로 기다리는 데 쓰이는 등받이거든요. 지읒은 팔을 또 놓는 또. 주검시 안에 한 가지 공이 있어요. 말을 잘못했다간 함께 죽는 거예요. 안석괴를 그려요. 안석괴가 높이 있어요. 왕의 안석인 거지. 또가 밑에 있어요. 왕이 또 부르는 거야. 답정너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꾸 불러서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듣는 거지. 잘못 대답하면 죽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 궁궐. 궁전이나 궁궐 같은 큰 집을 나타내는 정각전. 클떡, 클홍, 전각전, 덕홍전. 을미사변 때 일본 자객에게 시당한 명성황후의 시신을 모실 빈정과 신주를 봉안할 혼전으로 사용하고자 건립하였다. 1897년 11월 21일에 명성황후의 국장을 지낸 뒤에는 경효전이라고 부르면서 혼전으로 삼았으나 1904년 화재로 소실되고 1912년에 재건하여 덕홍전이라고 이름을 짓고 고종황제를 아련하는 편전으로 이용되었다. 덕홍이란 뜻은 덕이 넓고 크다이다. 해일을 쓰고 해가 쨍쨍한 거예요. 해가 쨍쨍하면 나가면 안 돼요. 나가지 말아라 해서 말무를 써요. 그런데 그래도 나가면 얼굴색이 빨갛거나 까맣게 바뀌는 거죠. 바꿀 역. 이렇게 쉽게 바뀌는 거야? 그럼 시울 이. 그 앞에 쇠금이 있어요. 와, 금을 바꾸는 건가? 은백색 결정성 금속 주석이에요. 주석, 석. 금보다는 주석이 누군가에게 더 주기 쉽겠죠? 주다라는 뜻도 있는 주석, 석. 여기 쌀미와 개견, 머리, 혈이 있어요. 이게 무슨 조합인 거야? 쌀은 하나로 밥을 짓지 않아요. 무리로 많이 있어야 밥이 돼요. 개는 지금 사람이 키우지만 무리로 다녔던 동물이잖아요. 쌀과 비슷하네. 공통점을 머리, 혈, 머리로 생각해서 맞추는 거예요. 쌀과 개. 뭘까요? 정답! 무리! 딩동댕! 무리, 류. 무리니까 비슷하겠죠? 같고 비슷하다라는 뜻도 있는 무리, 류. 주석석, 무리류, 문문, 성류문. 덕홍전의 서쪽 담장에 있는 4개의 문 중 남쪽에서 첫 번째 문. 성류는 선을 내려준다라는 뜻이다. 석은 준다. 류는 선을 뜻한다. 용포라고 왕이 입던 정복이 있어요. 용을 수놓은 옷인데 상상의 동물이지만 민간 신앙에서는 물을 지배하는 수신호로 신앙됐었어요. 농경사회에서는 그만큼 물이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설립을 쓰고 제대로 용신이 힘을 좀 써달라고 달, 월, 밤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용의 몸을 그려볼게요. 몸 기자를 먼저 그려요. 머리를 그리고 입에서 불발사. 구름과 물과 바다 3개를 지배했어요. 용. 용용, 클떡, 문문, 용덕문. 덕홍전 서쪽 담장에 있는 4개의 문 가운데 남쪽에서 두 번째 문이다. 서거당으로 통한다. 문의 이름인 용덕은 제왕의 덕을 의미한다. 현판의 덕자는 속자로 마음심 위에 일자를 생략했다는 특징이 있다. 새 추자가 있어요. 새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새이지? 슬픈가? 엄마를 부르는 소리인가? 혹시 아픈가? 새의 소리를 듣고 마음이 계속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심이 세추 앞에 들어갔어요. 오직 새소리만 신경이 쓰이고 생각이 나는 생각할 유. 오직 오로지 뜻을 가지고 있는 생각할 유. 눈, 목, 자가했어요. 왕이 눈을 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눈을 그린 거래요. 고개를 숙인 모습이라고 하는데 눈동자는 그대로 있고 눈을 반쯤 감았어요. 먹고 살려면 힘든 거예요. 왕이 나쁜 짓을 해도 모르는 척 눈을 반쯤 감은 신하신. 이 신하신 옆에 또 오자가 있어요. 이 신하를 왕이 자주 찾는 거예요. 어진 신하거든요. 어질다는 건 마음이 너그럽고 착하며 슬기롭고 덕이 높다는 뜻이잖아요. 왕도 바보가 아닌 이상 아부만 하는 신하만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럼 왕조도 나라도 완전 망해요. 그런데 이 밑에 조개 패가 있어요. 조개는 화폐로도 쓰인다고 했었죠? 이 어진 사람이 어디까지 어지려고 돈으로도 기부를 하는 거지. 어질다의 끝판왕, 어질현. 생각할 유, 어질현, 문문, 유현문. 오직 어진이가 출입하는 문이란 뜻이다. 서경편의 관직에는 어진이를 세우고 일에는 유능한 이를 쓴다는 구절이 있다. 글씨는 전소로 되어 있다. 유현문은 전도를 아치형으로 썼고 글씨 좌우에 봉황을 새겨놓는 등 매우 공들여 만들었다. 다함, 어디에서 많이 보던 글자죠? 나라 국자입니다. 나라 국자에 큰 네모난 땅을 빼면 우리는 전쟁 중인 거예요. 땅을 차지해야만 하거든요. 땅이 없으면 나라가 없어. 아! 소리를 지르며 밑으로 한 줄 그어줘요. 창을 들고 다 같이 함성을 외치는 거예요. 누구나 빠짐없이 힘껏 소리를 지른다는 의미에서 하나일, 입구 보이죠? 모두나 남김없이라는 뜻을 갖게 된 다함. 나라 국자와 다른 건 입구와 하나일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다함. 집안에 집면을 쓰시고 마음심을 그려요. 왜 마음이 편한지 볼까요? 밑에 티테이블 탁자가 있고 그 위에 그릇명, 그릇에 음식이 3개. 음식이 많이 있다고 하네요. 풍족하니까 마음이 너무 좋잖아. 편안할 령. 다함, 편안할 령, 전각천, 함령천. 대한제국 고종 황제의 침전으로 고종이 일상을 보내던 공간이다. 정각의 명칭인 함령, 다함 편안한 영은 주역의 한 구절에서 따온 것으로 모두가 평안하다라는 뜻이다. 1896년 아관파천 이후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면서 덕수군의 옛 이름 경운군이 궁궐로서의 격을 갖추도록 수리를 지시하였다. 1897년 고종의 침전인 함령전이 건립되었으나 1904년 함령전 아궁이에서 시작된 화재가 경운궁 전체로 퍼지면서 함령전을 포함한 경운궁에 있는 대부분의 정각이 소실되었고 그해 12월에 복원되었다. 1919년 고종이 함령전에서 사망한 이후에는 이곳을 빈전과 혼전으로 사용하였으며 효덕전이라 불렀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한자 또 하자.